마미살롱의 출시입니다. 오늘은 우리 식탁에 매일 올라오는 두 가지 식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바로 쌀과 그리고 달걀입니다. 맛있는 쌀 고르는 방법, 신선한 달걀 고르는 방법, 오늘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맛있는 쌀 고르는 방법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맛있는 쌀 어떻게 고르고 계신가요? 보통 어느 지역의 쌀이 맛있대. 특히 우리 어머님들 이천 쌀이 맛있대더라, 어디 저기 영광 쌀이 맛있대더라, 강화도 쌀이 맛있대더라,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그 지역의 쌀을 유난히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유명한 산지가 있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쌀을 재배하기 좋은 환경인 거죠. 햇볕이 잘 비치고 넓은 평야를 가지고 있고 땅에 미네랄이 많다거나 바닷바람이 분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맛있는 쌀이 자랄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그 지역이라고 무조건 다 쌀이 맛있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어디 사는 애들이 공부 잘한대, 이런 소문이 났다고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애들이 다 공부를 잘하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정말 맛있는 밥맛을 위해 좋은 쌀을 고르려면 뭘 봐야 될까? 국내에 유통되는 쌀들은 양곡 표시 제도라고 해서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쌀 포대 바깥에 표를 아마 보실 거예요. 그게 바로 양곡 표시 제도를 나타내고 있는 표인데요. 그럼 이 안에서 뭘 봐야 될까? 첫 번째는 품종을 보셔야 돼요. 그럼 품종은 뭐가 맛있을까요? 일단 맛있는 품종을 말씀드리기보다는 단일 품종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셔야 됩니다. 단일 품종이라면 말 그대로 단 하나의 품종을 가지고 포장이 되어 있는 쌀을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국내에서 요즘 재배되는 품종들은 다 웬만하면 맛이 좋습니다. 신동진, 수청, 수양미, 고시히카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큰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단일 품종으로 되어 있어야지만 쌀이 맛있다. 그럼 단일 품종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표시가 되고 있느냐? 혼합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혼합은 말 그대로 그냥 다 모아서 섞어서 해놓은 건데 뭐 2가지일 수도 있고 3가지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일 수도 있고 또 국내산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말 그대로 혼합입니다. 그렇다면 밥맛이 확실히 떨어지겠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바로 도정 날짜예요. 그 벽실을 쌀 알로 되게끔, 그러니까 껍질을 벗겨낸 날을 도정 날짜라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쉽게 사과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갓 껍질을 깎은 사과는 아삭하고 단단하고 향도 살아있고 맛도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 껍질을 끈 지 오래된 사과는요, 일단 갈변되고 푸석푸석하고 그리고 아삭함과 향까지 다 사라지겠죠. 쌀도 마찬가지로 지금 갓 도정된 쌀이 가장 밥맛이 뛰어나고요, 신선합니다. 쌀 포장지에 보시면은 도정 날짜라는 게 써져 있어요. 오늘과 가장 가까운 날짜의 쌀을 골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거는 아무래도 등급이에요. 등급은 특등급, 상등급, 보통 등급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당연히 특등급을 가져오시는 게 밥맛이 좋겠죠. 이 등급의 기준들은요, 여러 가지를 가지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쌀의 모양, 쌀의 그 알이 온전하게 살아있는지, 반점은 없는지, 깨진 건 없는지, 이물질이 섞여 있는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특, 상, 보통의 등급을 나누게 됩니다. 맛있는 밥맛을 생각하신다면 특등급 아니면 상등급 이상을 가지고 오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추가로 보셔야 되는 게 있다면 단백질 함량을 보시면 좋습니다. 단백질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쌀에서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 그 쌀은 오히려 맛이 떨어져요. 너무 퍽퍽해지거나 푸석푸석하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은 단백질 함량이 낮습니다. 또는 단백질 함량의 등급이 우수한 등급입니다. 특등급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정리를 다시 도와드리면 일단은 지역을 이제 보지 마세요. 지역보다는 품종. 근데 그 품종이 뭐냐보다는 단일 품종으로 되어 있는 걸 고르시면 되고요. 도정 날짜. 껍질을 가장 최근에 깎은 쌀을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쌀의 이물질이나 쌀액이나 깨짐 없이 특등급의 쌀이라면 더욱더 좋을 거고, 여기에 추가로 단백질 함량이 낮은 쌀을 가지고 오신다면 그 쌀은 맛있는 쌀입니다. 이어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 반찬, 정말 대한민국에서 김이랑 달걀 없으면 애못 키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저는 진짜
많이 실감하고 있거든요. 달걀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정말 다른 거 다 빼고 앞으로 달걀은요, 그냥 포장지에 동물복지 또는 자유방목 이렇게 두 단어 중에 하나가 써져 있는 걸 골라오시면 됩니다. 이 두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난각번호와 관련된 거예요. 대한민국에 유통되는 달걀은요, 1번 달걀, 2번 달걀, 3번 달걀, 4번 달걀 이렇게 4가지의 난각번호로 구분이 되어서 판매가 됩니다. 이 난각번호는 그 달걀을 낳는 닭이 사는 환경에 대한 번호예요. 어떤 환경에서 닭들이 살고 있느냐. 근데 이거는 4번부터 보셔야 되는 게 4번, 난각번호 4번의 닭은요, 정말 그 A4 용지 한 장 사이즈의 케이지에서 계속 갇혀서 살고 있는 닭이에요. 3번은 4번보다는 조금 나은 닭장, 조금 나은 케이지, 그 안에서 먹고 사는 닭들이 낳은 달걀이 3번입니다. 그러니까 4번보다는 3번이 조금 더 넓고 개선된 케이지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의 달걀은 닭들을 이제 케이지에 가두지 않고 풀어둬요. 일정한 울타리 내에서, 일정한 평형 내에서 풀어놓고 관리가 되고 있는 닭들이 바로 2번 달걀. 그럼 마지막으로 난각번호 1번의 달걀은 어떤 닭들이 낳은 달걀일까요? 이거는 자연에 풀어놓은 닭들, 그 닭이 낳은 달걀이 난각번호 1번입니다. 원래 닭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흙으로 목욕도 하고요, 뛰어놀고요, 먹고요, 자고요, 싸고요. 그런 환경에서 살면서 낳은 달걀을 모아온 게 난각번호 1번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달걀을 낳는 닭들이 사료를 뭘 먹었냐 이것보다는 어떤 환경에서 좀 자랐냐 이거를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그걸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원래 닭의 습성을 가지고 사는 닭들이 스트레스도 당연히 적을 거고요. 신선한 달걀을 낳을 수 있다고 믿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4번 달걀은 먹지 마요, 3번 달걀은 먹지 마요, 이건 아니에요. 시중에 유통되는 달걀은요, 기본적인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고 등급의 이야기는 또 다르기 때문에 좋은 등급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육 환경을 기준으로 보신다. 이렇다면 1번 달걀, 2번 달걀을 고르시면 만족하실 것 같고, 포장지에는 자유방목, 동물복지라는 걸 골라오시면 그게 결국에는 난각번호 1번, 난각번호 2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케이지에 사는 닭들은요, 자유방목, 동물복지 이런 단어를 써서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난각번호는 사실 달걀을 보시면 달걀 맨 끝자리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달걀 그 맨 끝자리 숫자가 난각번호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사실 포장지에서는 보기 힘들잖아요.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난각번호 1번입니다. 난각번호 2번입니다. 이렇게 대놓고 써져 있는 달걀을 골라오시거나 아니라면 동물복지 달걀, 자유방목 달걀 이렇게 써져 있는 달걀을 골라오시면 아이들을 줄 때 조금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우리 식탁에 매일 올라올 수밖에 없는 쌀,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 달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정보도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마미살롱 계정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 올려드리고요. 또 댓글로도 저희도 활발히 소통할 테니까 댓글도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